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겨울에 부동산 시장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무주택자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2024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싸게 매수하는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쇼킹 부동산은 늘 강조합니다. 집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고. 그런데 대다수의 매수자는 집값이 가장 비쌀 때 매수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걸 집값이 쌀 때 매수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줄 알고 그 공포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이 언제가 가장 바닥일 거라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초급매를 깎아서 계약을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월달과 2월달이 매수자한테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여름방학 때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갭 투자자들의 매물이 이 시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도요, 부동산 매물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좋은 매물은 적어요. 기본 시세가 있고 여기서 급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급매까지도 지금 수요자 눈에는 절대 안 차요. 초급매 정도 되어야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이런 초급매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매물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는 방학 시즌에는요, 실제 실거래가는 이 초급매보다도 낮게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올해 2월 달에 동탄역 운암 퍼스빌 33평 저희가 시세 분석해 드렸을 때 네이버 최저가는 1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2월 달 실거래가 내역 보면요, 11억 3천부터 11억 9천까지 최저가보다 4천에서 6천 정도 낮은 실거래가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24평 네이버 최저가가 8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실제 실거래 찍힌 거 보면요, 8억 4,500에서 8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이버 최저가보다 1천에서 3천 정도 낮은 실거래가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것은요, 두 가지 원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급매에서 추가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 네이버 최저 급매물 나온 거 보고 부동산 한번 쓱 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2천에서 3천 정도 더 빼면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공인중개업소에서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네이버 부동산에 아예 올리지 않는 매물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5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을 할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급한 매도자한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매도자 흐름은요, 처음부터 싸게 내는 사람 없어요. 다 기본 시세 받으려고 하고 시간 지나서 안 나가면 좀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자 중에서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초급매로 가격을 낮춘다는 부분이죠. 근데 실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초급매로 던지는 매도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부분 갭 투자자들이 이런 초급매로 던진다는 부분이죠. 갭 투자자가 갑자기 초급매로 던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른 지역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생겼거나 또는 갑자기 세입자가 퇴거를 해서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나 세금이나 대출 등의 이유로 갑자기 처분해내는 상황이 펴졌을 때 이런 초급매로 던진다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딜이 들어간다? 공인중개업소에 야, 이거 내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얼마면 빨리 팔릴 수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 가격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인중개업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초초급매를 받은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스스로 매수자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공동중개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각각 데려온 공인중개업소가 달라요. 그러면은 각각 이제 데려온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공인중개업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매수자가 혹할 만한 금액에 나온 매도 물량은요, 당연히 공인중개업소에서 스스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매도자, 매수자를. 그러면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수 대기자한테 먼저 연락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초금매 어느 지역이든 매수 대기자는 다 있거든요. 그 매수 대기자가 계약 이제 오케이 해버리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릴 틈도 없이 계약이 체결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1월과 2월에 거래된 초금매는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 안 된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까지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번 겨울에는요, 이런 초초급매물이 넘쳐날 겁니다. 팔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던져야 하는 매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갭 투자자가 가장 매도 압력을 심하게 느낄 때는요, 바로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하락했는데 본인의 여유 자금이 없을 때입니다. 자, 원래는 이 사람은 팔 생각이 없었어요. 세입자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만기 3개월 전에 전세 시세대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지 해서 전세 시세를 소폭 낮춰요. 이때까지만 해도 집주인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만기 한 달이 남았는데 그 낮춘 전세값에도 세입자가 안 구해지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불안해하면서 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급격히 전세금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전세금을 낮추게 되면은 그 낮아진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네. 이때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초초금매는 이런 상황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될 이야기입니다. 역전세란 3개 조건,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기준금리가 1.75% 이상인데 대한민국 이번에 2.5%가 되죠. 그러면은 0.5%대 형성된 전세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 시기에 기준금리가 2.5%면요. 전세 가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큰 폭의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2년 전 전세 시세가 굉장히 고점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급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공인중개업소에 사셔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희망지역 범위를 좀 넓히라고 말씀드렸어요. 난 특정 지역 이 아파트만 노리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지역을 노리셔도 여러 개 단지, 이제 뭐 중심부부터 외곽 지역까지 고루고루 보시고요. 또한 여러 개의 지역, 행정동뿐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가 이사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 자금에 맞는 지역을 여러 개 살펴보셔서 희망 지역을 한 3-4개 정도 잡아두시고 가까이 지역의 단지도 한 3-4개 정도 잡아놓으시면서 15개에서 16개 정도의 매수 예상 지역을 설정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지역의 규모가 큰 중개업소 4개 이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15개에서 16개 공인중개업소에 어느 정도 연락을 자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내가 무조건 이번 이 시기에 매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자금 여력까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에 초급매수 딜이 들어갈 때는요, 이제 집주인들이 딜만 들어가고 만약에 매수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 공인중개업소가 거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하게 매수 의지하고 자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한테 먼저 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업소 내가 집 산다고 하니까 편하게 알아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커피는 나는 무조건 딴 데서 안 먹는다. 공인중개업소에서 주는 커피만 마신다.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공인중개업소에 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시라는 게 아니라 겨울 때 가시라는 거예요. 겨울방학 시작하면 그때 가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번 겨울에는요, 시세라는 것이 붕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붕괴된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받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절대 편하게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발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 발품 파는 것이 최고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집은 무조건 싸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장 비쌀 때 집을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집값이 급락할 땐 두려워서 쉽게 매수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급락할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되죠. 영원한 하락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나의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도하고 흐름을 알고 있으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제도와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